12강의 빈칸. 일단은 이 빈칸 문제는 선생님 항상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빈칸 내용을 한번 봐라. 비슷한 도대체 무엇이 이 말이거든. 종의 구성입니다. 엘리베이션 하면 위도에 따라서 고도죠. 고도에 따라서 그 종에 대한 비슷한 무엇이 발견이 되어진다. 오레곤 산악지역 사실은 거의 어떤 형태의 높은 산, 그 산에서도 역시 발견이 되어지는데 단순히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폭넓은 범위에 기후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범위가 폭넓다 이 말은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겠지. 그럼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비슷한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1번이 뭐지? 1번이 illusion 하면 착각, 환상, conflict 하면 갈등, 그 다음에 diversity는 다양성, inactivity인데 activity가 뜻이 뭐지? 활동인데 그래 비활동, certainly 하면 확실성인데 uncertain이니까 비확실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분명히 쌤이 힌트가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거 봐. No doubt 분명한 것은 산악 지역은 낮은 밸리 계곡이 있는 그들 사이에 낮은 계곡이 있는 이 산악 지역은 어떤 경향이냐? 훨씬 더 아주 higher, 높은 종의 풍부함을 갖고 있더라. 낮은 flatland는 평평한 평지에 있는 주변의 환경, 지역보다 오히려 종들이 더 풍요롭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그렇다면 이제 이 풍요롭다는 이 단어가 뭐지? 풍요롭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겠죠. 많다는 뜻도 되고 그 말이 여기 와야 돼요. 그 말은 풍요롭다, 많다 이것은 곧 다양하다 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3번 정도의 답이 된다고 보고 한번 봐봐. 이것은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more different 다른 어떤 환경이 뭐지? 훨씬 더 다른 환경이 있고 또 각각 그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종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봐라. different. 다른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겠지. 또 하나에 있어서 one thing 좀 다른 기후가 있다는 거야. 산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평평한 낮은 지역에는 하나의 기후가 있겠지. 하지만 높은 산에 가면 기후가 어떻게? 다양하다는 말이겠지. 예를 들어보자. 산타 클라티나의 애리조나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 보면 산악 지역에는 많은 다양한 식물 종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똑같은 산악 그 산 속에서. 하지만 아주 디스팅트, 아주 두드러진 위도에 각 종들은 그 종들 나름대로의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의 종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도에 있어서의 어떤 종의 구성, 그 종의 구성은 사실상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은 뭘 얘기한다?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또 밑에도 가보면 심지어 굉장히 낮은 범위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이 풍경이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풍경이 마이크로 클라이맥은 다양한 어떤 기후적 차이점을 이 종의 풍부함에 더해서 기후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것들이 많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 종의 뭘 얘기했지? 풍부함을 얘기했고 여기도 뭘 얘기한다? 종의 풍부함을 얘기하니까 결국 다양성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빈칸 문제는 의외로 이렇게 힌트가 주는 단어들을 잘 이용해서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 1번 문제로 한번 또 가보자. 1번도 보면 마찬가지야. 지금 1번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주제문이면서 여기가 빈칸이니까 알아. 성공적인 과학자들이 배웠던 게 도대체 뭘까 이 말이야. 맥시멈 하면 최대한의 창의성을 위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걸 배웠느냐 이 말이겠지.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빈칸은 반드시 이걸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봐. 1번이 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글이 와야 되고 2번이 답이 되면 어떤 글이 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불어야 되는데 봐봐. 컨벤션 하면 편리함이지. 편리함으로 브레이크 깼다. 이 말은 편리함을 없앴고 그들의 일하는 날들을 잘 조직화시켰고 다른 스케줄을 keep track 오면 잘 지켜나갔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조화를 하모나이 잘 이루었고 장기적인 목표 long term goal입니다. 장기적 목표에 집중을 잘했다. 됐지? 그럼 이 분명히 5개 중에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 놓고 그 다음에서 이제 이 5개 1번에서 5번까지에 대한 예를 드는 말들이 쫙 나온다. 자, 그들은 옮겨갑니다.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옮겨갈 때 베이스는 기반을 이루어. 어떤 걸 기반으로 옮기냐면 가장 효과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맞지? 그걸 토대로 간다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힌트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겠죠. 아주 창의적이고 새롭고 개념적인 일,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일, 이게 제일 먼저 그지? 이루어진다 아침에. 또 많은 과학자들이 올소지. 자, 분명히 쌤이 이거 쓰면 이 앞에 문장은 첫 번째 예가 되네. 그럼 올소는 또한이라고 해. 첨가이가. 그럼 이 문장은 반드시 두 번째나 세 번째 예가 돼야 돼. 그 이게 이제 두 번째 예라. 그들의 아침에 글 쓰는 시간에 스케줄을 잡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포함하는 것은 창의적인 개념화를 포함하는데 과학자들은 스케줄을 짭니다. 아주 concrete, 구체적으로 또 직접 손으로 실험할 수 있는 일들을 늦은 아침까지, 즉 늦은 아침에 일을 하도록 계획을 짜. 또는 점심 먹고 나서.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은 그들이 스케줄을 짭니다. 좀 빈둥거리는 시간, 특히 늦은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 지치잖아. 맞지? 그럴 때는 좀 쉬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야. 뭐 하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힘든 일에 대한 단계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는 산책도 한단 말이에요. 캠퍼스 주변을 돌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이 배웠어. 경험에서 배웠어. 어떤 경험이냐? 가치 있는 통찰력은 종종 나타난다. 뭐 하고 났을 때? 그들이 멀리 떨어졌을 때야. 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아주 가치 있는 통찰력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돼. 그러고 나면 그들은 하루를 마무리해. 글을 쓰면서 개념적인 일들에 대해서 되돌아와서 마무리를 해.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은 무작위로 아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좀 더 스케줄을 잡을 때 글을 쓴다든지 창의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오후에는 실험이라든지 때로는 조금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일에서 멀어져서 오히려 가치 있는 통찰력을 생각해내는, 그냥 무대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루를 보내더라도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구체적인 어떤 하루를 보낸다 이 말이잖아. 그럼 그 말을 하려면 몇 번? 2번에 보면 그들의 일상적인 하루를 structure, 어떻게 해서 구성하는가, 그것을 배웠다. 됐지? 그 다음
2번으로 가보자. 2번으로 가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however가 나왔어. 이렇게 however가 나오면 앞에 문장을 뒤로 올 때 무조건 반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문장 내용보다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뒤에서 뭐라 했냐면 설탕은 또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서 설탕의 역할이 하나가 나와. 도대체 무엇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까? 바로 얼어있는 이 아이스크림에 무엇을 결정할까? 왜냐?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일으키는 건 바로 이 freezing, 이 동결되는 온도. 쉽게 말하면 이 혼합물에 대한 동결 온도가 to drop이니까, 그지? 떨어지도록 일으키는 것이 설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에 도대체 무엇을 결정할까? 자, 그럼 바이. 첫 번째가 아로마가 원래 향기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aromatic flavor 하면 향기가 있는 맛. 그 다음에 nutritional 하면 아주 영양분이 있는 가치. preservation 하면 보존하는 기간. period 하면 기간이에요, 기간. 인위적인 바로 food coloring 하면 색소.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 색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 texture 하면 조직상의 특징들, 구성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바로 설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찾아내야 돼.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속에 있는 설탕의 분명한 역할. 당연히 그것은 단맛이 나도록 한다는 거야. 맞지? 단맛이 나도록 하는데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에 있어서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역할은 도대체 뭘까? 첫 번째에서 사실은 한 컵의 설탕이 아이스크림 혼합물 어커를 하면 4분의 1에 이건 분명히 decrease, 감소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느 점을 거의 2도 정도 감소시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차가워지는 거야. 정상적인 어느 점 온도의 물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크리스탈이 형성이 되어지면 아이스크림이 더 차가워져. 자, 여기 보면 더 비교급이야. 여기도 더 비교급이 온 거겠지? 설탕의 내용물이, 설탕에 있는 그 컨텐, 내용물, 즉 아이스크림의 내용물이 더 great, 많을수록 어는 점은 낮아집니다. 이 말은 어는 것을 딜레이, 지연시킨다는 거야, 온도를. 그것은 결국 어떤 도움을 주느냐? 바로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 수정, 즉 결정체를. 아이스크림 속에 있는 그 크기를 더 작게 유지시키는 거야. 왜냐? 합리적인 양에 휘젓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 어는 점 그 과정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크리스탈, 아이스 크리스탈에 대한 집합체, 이 집합체들이 천천히 형성될 때 이 집합체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깨어지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럼 이 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점을 낮추지, 어느 점을 낮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스크림 속에 있는 이 결정체, 그 결정체의 크기를 작게 해주고 또 그걸 더 세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니까 아이스크림을 구성하는 그 조직 있지?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란 말이야? 설탕이다 이 말이야. 됐어? 설탕이 없으면, 당분이 없으면 그 조직이 작아지지 않고 커지고 또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설탕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작아지고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에서의 설탕의 역할은 조직의 특징을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답은 조직상의 특징을 구성한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지.